네, 오늘 일단 이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특강 프로그램을 맡게 된 다음 영어 김지석 선생님과 합니다. 앞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문법 포인트 쪽에 좀 맞춰진 그런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독해 영역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특강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일단 이번에 요번 텀에 이제 제가 준비한 특강은 사실은 두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천인문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문 그 특강이랑 요번에 이제 그 중학생들을 좀 상대로 우리가 이제 독해를 조금 수능형에 맞춰서 한번 유형을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취지로 그 수능 특강 독해 유형 그 특강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천인문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 교재 아마 많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천인문 교재 입문편입니다.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천인문이 교재가 사실은 좀 난이도가 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조금 저학년 친구들을 좀 상대로 이 영문을 조금 더 뭔가 좀 영어적인 맥락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를 원하시는 그런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조금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했고요. 사실 어머니들 이 천인문 수업이 약간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수업은 그 문법 문제를 이렇게 푸는 그런 풀이형 수업은 아니고요. 이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문법 포인트가 있으면 이제 그 문법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어적으로 이렇게 해석 연습을 해보는 이쪽의 신텍스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수업의 이제 그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 수업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워크북이랑 단원장이 나갈 텐데, 사실 그 워크북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친구들이 수업을 하면서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수업 구성 부분을 좀 보시면, 네,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늘 사실 저 영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문을 이제 그 독해 지문을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것까지로 생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우는 이제 문법 포인트는 결국 품사로 다 귀결이 되고, 어머니께서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영어가 이제 팔품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품사 얘기를 처음에 이제 문법이나 어떤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 아이들이 품사 얘기를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고 알고 있을 건데, 실제로 사실 어머니들 이게 이제 그 독해에 적용이 되면,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법 포인트 A라는 문법이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좀 분석을 해서 그걸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이 영어적인 맥락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가 품사라는 것들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 이게 실전에서 이제 막상 이제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단어에 이제 의존해서 뭔가 이 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게 지문이 쉬울 때는 그런 해석법이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수능도 이제 오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빈칸 추론 이제 34번이 이제 역시 노단을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런 고난도 지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단어에만 의존하는 수업이 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올해도 또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는 계기였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어를 더 이상, 물론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어휘에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 우리가 배우는 문법들을 조금 적용을 시켜서 영어적인 문제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일단 이렇게 품사별로 한번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교재가 좀 좋은 이유가 영어의 그 품사를 이렇게 중구난방 랜덤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도 순서대로 아이들이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 되는 문법 포인트를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교재를 선택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품사랑 이제 문장 형식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오형식 문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오형식 문장이 결국 영어를 해석하는 어떤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전반적인 그 큰 그림 한번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그런 포인트별로 해서 주어 파트나 목적어 파트, 보어 파트를 담당하는 명사, 그다음에 또 보어나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일단 진행 순서는 품사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업은 오늘 저희가 사실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영어 하면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어휘를
무조건 탄탄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 시작 전에 어휘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 수업의 특성상 이제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들 중에서 꼭 요거는 꼭 한 번 더 자꾸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장들을 좀 선별을 해서 이제 구문 테스트를 좀 실시를 하고요. 구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장 배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나면 저번 주에 했던 그런 해석 과제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아이들 또 몰랐던 부분들 또 같이 풀이 확인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에 나가야 되는 진도,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이번 진도에서 해석은 이론은 이렇다라는 어떤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고, 자, 적용시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연습,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문장들도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보는 이런 순서대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예문 하나 들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수업이 구성될까? 이제 이게 챕터 9은 이제 관계사절 파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심지어 고3 친구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게 우리가 직독치기라고 해서 나는 교수님을 만났다. 뭐 여기 역사학인 준,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이제 문장이 간단하니까 이렇게만 해석해도 사실은 닥닥닥 들어와서 아이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뭐 실제 수능이나 이제 고급 지문으로 가보시면 문장이 한 문장에만 3줄, 4줄, 5줄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사례도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해석법을 잘 모르면 나는 교수님을 만났다. 누가 강의를 했나요? 막 이렇게 강의에 진짜 이런 사례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하나인데 문장이 두 개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상상력에 기저한다, 소수순단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고 그런 해석대로 계속 영어를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을 목표로 했을 때, 굉장히 상당한 이제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저희 그 4등급 미만 친구들,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뭔가 조금 어떤 영어를 보는 방법론을 좀 길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자, 교과서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후부터 이제 리더레처까지 이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텍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수업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 방법론이 이 관계사항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 관계사를 여기까지 묶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서 결국 해석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네, 그 교과서에 해석 정리를 나는 그 문학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을 만났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맥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이런 영어를 보는 이제 구문력을 좀 길러주자라는 게 이 수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석 방법, 그 수업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보고 계시고요. 네. 뭐 저희가 이제 테스트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테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 테스트 진행이 되고, 단어가 거의 한 200개 이상 정도 아이들이 테스트를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문 테스트 진행이 되고, 자, 저희가 사실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 테스트 본문의 10% 정도를 이제 커트라인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이게 유동성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수업 이후에 좀 남아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어떤 첨삭과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수업이 끝나면 이제 그날 수업에 나갔던 내용, 아이들 테스트 결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항상 문자로 나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문자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테스트는 뭐 이런 나왔네, 오늘 수업은 이런 거 배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그 시간과 그 장소 관계없이 저희가 항상 전화 드려서 궁금하신 것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게